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9일 저녁 6시를 넘었습니다. 존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얼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코수염을 기르고 성격이 아주 급하고 김정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킬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작년 2월에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지 않도록 딱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김정은 그리고 남한의 주사파 세력, 종북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존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입니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표를 쓴 다음에 야인이 되어가지고는 트럼프를 겨누는 일종의 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쓰고 버릴 때 아주 야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난 사람들도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며칠 전에 트럼프를 규탄하는 글을 썼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파월 전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턴도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사람을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아마 폭로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회고록을 써서 백악관에 검토를 요청했더니 백악관에서는 여기 비밀이 많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전에는 낼 수 없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변호사 출신입니다. 나는 말리든 말든 내겠다 해가지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달 말에 23일에 출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말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프로모션 하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긴장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 이 책에 북핵과 관련된 비화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도 존 볼턴도 그런 점을 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이 왜 화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이 트럼프를 이 탄핵 국면으로 몰아간 게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손을 비틀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 뒷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원조를 준원이 만원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부결된 이 사건에서 가장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존 볼턴이었습니다. 볼턴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볼턴은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아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 회고록에다가 그 내용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출판을 못하도록 했고, 존 볼턴은 또 상원의 이 탄핵 심판에 자신이 불러주기만 하면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하니까 존 볼턴이 증언할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회고록이 나오면은 아마 트럼프의 치부뿐만 아니라 북핵 협상과 관련된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올 연초에 듀크 대학에서 열린 외교 포럼에서 존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회고록을 썼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스캔들보다 더한 폭력거리가 담겨 있음을 또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 존 볼턴은 북핵 협상에 대하여 자신이 관계했죠. 실무적으로. 그러나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이 중부자였는데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결정은 오판을 한 것이다. 그 오판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측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폄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4번에 걸쳐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작이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북한의 진짜 목적은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미국은 2년을 허비하였다. 여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있다고 정보를 트럼프에게 패스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정의용 특사가 2018년 3월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트럼프는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이벤트를 만들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덥석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피해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보았어요. 즉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가 싱가포르 회담 바로 다음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완전히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폭망하는 선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게 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의 쇼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그 내막이 이번 볼턴에 의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이걸 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 표정이라든지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쓰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볼턴은 듀크 대학 연설에서 자신이 트럼프와 생각이 많이 다름에도 안보 보좌관에 취임한 것은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종의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저랑 내버려 두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욕을 먹더라도 트럼프 보좌관이 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17개월간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 쇼에 치중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란 정책도 비판했어요. 이란과 맺었던 핵동결 합의를 파기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지만 그 뒤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지 않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대한 압박을 가하려면 미국 힘만으로는 됩니까? 안 되죠. 우방국과 공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 우방국과 공조를 하지 않고 우방국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과도 싸우고 일본만은 좀 예외죠. 한국과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란에 대한 압박 전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회고록의 제목은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사건이 일어난 방 화이트하우스 회고록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 출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를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삼을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이 폭발적으로 파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이분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분도 물러난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농락당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켈리도 그렇고 볼턴도 그렇고 옆에서 트럼프를 들여다보니까 김정은에게 속아가지고 한때는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북핵 문제는 끝났다. 여러분 편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좋아한다.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런 립서비를 잔뜩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김정은이가 또 오파를 했죠. 즉 지난
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왔어요. 하노이까지. 거기서 어떤 단판을 짓느냐. 김정은이는 영변 핵시설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라고 이렇게 빅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볼턴이 있었어요. 폼페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렸습니다. 이미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 아니냐. 그걸 또 사라는 말이냐. 그것 말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그거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고 트럼프를 얕잡아 보고 속이려고 했는데 옆에 볼턴이 있으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저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앙앙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턴이 욕을 먹어가면서 트럼프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 그런 고마운 게 있는데 뭐 트럼프는 고맙게 생각할 리가 없죠. 이제 제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실감 있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 볼턴은 이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뜻을 전했을 때는 그때 안보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맥마스터라는 사람이 안보보좌관이었는데 그 한 달 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볼턴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면 또 말려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핵 포기한다는 약속을 4번이나 했는데 북한이 다 깬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죠. 그런데 회담이 막 진행되고 있는 중에 찬스가 왔습니다. 볼턴이 보기에는. 그때 북한 노동당 정권이 펜스 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 폐기를 요구한다? 그때부터 김정은이는 우리 핵 폐기할 생각이 없다. 핵 군축 협상하자 이런 태도였죠. 그러나 존 볼턴은 약을 올리기 위해서 리비아 모델로 핵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면은 김정은이가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뭐냐? 원래 카다피가 핵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가 9.11 사태 이후에 그걸 포기합니다. 미국에 대폭 요구하죠.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이런 식의 빅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민중봉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안면 싹 바꾸고 그 카다피를 몰아내는데 프랑스와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카다피가 도망다니다가 맞아 죽습니다. 이게 리비아 모델인데 볼턴이 의도적으로 그랬겠죠. 리비아 모델로 북한 핵 폐기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김정은이 나중에는 아주 욕을 막 펜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딱 잡아가지고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포기합시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안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때가 참 찬스였어요. 이때가 찬스였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정적 홍보 이벤트의 기회를 놓친다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차에 김정은이가 다소 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김계관이가 아주 묘한 편지를 쓰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다시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트럼프를 싱가포르 회담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생각을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본 사람이 볼턴이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하노이 회담의 상황까지 이게 아마 터져 나오면은 문재인 정권이 난처할 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회고로 폭탄을 터뜨리는 건데 이달 안으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